여기서 어려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곤란한 질문. 괜찮습니다. 네. 2002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예. 우리 총리 두 분 낙마시킨 거 그거 얘기하는 거죠. 네네. 예. 제가 낙마 당했죠. 네, 그때 낙마 당했잖아요. 예. 자, 지금 인생이요. 그러니까 인생 12년 만에 예. 이 똑같은 현상이 난 지금 그때 민주당, 그죠? 지금 새누리당이 그대로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만은 그때, 네, 장대한 총리 후보자, 장상 후보자 다 민주당에서 한나라당에서 낙마시키면서 예. 그 책임을 비서실장 박지원 비서실장이 져야 된다. 그 기사를 제가 뽑아왔는데 예. 네, 그렇게 그때 했을 때 굉장히 곤란하지 않았습니까? 곤란하지 않았어요. 곤란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네. 저희는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 게 네. 예를 들면은 주민등록을 옮겨서 저축의 수단으로 약간의 부동산을 취득한 그런 경미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계속 낙마를 시킨 것은 우리가 여소, 야대, 우리가 국회의원 수가 적고 야당, 새누리당이 의석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런 일이 있었죠. 그렇지만은 저는 지금도 그러한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거듭 밝히지만 당시 72명을 총리감으로 검증을 해보면은 딱 한 분이 통과가 되더라고요. 72명을 넣었더니 예, 기본적인 71명은 안 되고 예, 부동산, 병역, 시민권, 위장 전입. 그래서 지금도요. 그러한 기본적인 것에 네. 현저하게 나쁘다고 하면은 안 되죠. 네. 기본적인 것에 통과될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정홍원 국무총리가 앞으로 3년 반 사표 낸 채 더 할 수 있다 하는 조크를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번에 네. 과연 합당한 이유가 되느냐 이겁니다. 물론 기준에는 미달하죠. 그래서 저는 12년 전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지금도 좀 새누리당이 야박하게 했다. 네. 그런 생각 같습니다. 아, 그때 굉장히 서운함이 있다. 72명 중에 한 명 통과한 분이 장대한 매일경제 아닙니다. 회장이었습니다. 네. 아니었기 때문에 낙마를 했죠. 네. 네. 그때 그분은 또 누구였습니까? 총리를- 한 분이 누구였습니까? 총리를 모시려고 그랬더니 네. 안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한 분은 예. 딱 통과된 한 분은 안 하겠다. 예, 안 하시겠다고. 야. 그때 한나라당 공세에 비서실장이 있던 박지원 실장은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정치권은 정치권에서 해라. 나는 할 일이 지금 너무 많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김기춘 비서실장 입장에서 낙마를 네, 입장을 좀 바꿔서 생각할 낙마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받아들였는데 네. 김기춘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눈물과 전적인 책임 그리고 같은 실수를 안대히 문창극까지 계속 이어가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마지막 비서실장을 했지만은 김대중 정부 5년간 7번 임명장을 받았어요. 네. 6번 나갔다는 의미예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책임을 지고 김기춘 비서실장이 물러가더라도 다음에 다시 또 다른 직분으로 오면 대통령께서 되고. 다른 직분으로 옮길 수도 있고 이정현 수석도 그렇게 물러갔지만은 뭐 또 다시 올 수도 있고. 그렇죠. 이번에 보궐선거에서 출마한다는 설도 있고 네. 또 입각도 할 수 있을 거고 그런 길이 얼마든지 있는데 왜 그렇게 붙들고 있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죠. 네. 그때 하여튼 끝까지 붙들고 계셨습니다, 우리 실장님은. 저는 그죠? 임기 말이었고 네. 임기 지금은 말이었고 아니고. 또 지금은 좀. 1년 반도 안 된 네. 그런 차이기 때문에 시점상으로도 네. 우리는 정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네. 할 수가 없었죠. 네. 그거는 이제 대통령 뽑히라는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내가 나갈 수는 없었던 상황이다. 저도 그렇죠.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 임기가 얼마 안 남았기 네, 때문에. 또 네. 당시 김대중 대통령께서 건강도 그렇게 좋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필요했죠.
그 당시 굉장히 한나라당한테 서운해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서운하다는 표현을 뭐, 얘기했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얘기해요. 예. 당신들이 야당 때 우리에게 적용했던 자를 적용한다고 하면은 아무도 되지 않는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나는 18대 원내대표 때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만나자고 해가지고 외교부 장관이 이런 하자가 있지만은 G20 정상회의가 있으니까 일주일 내로 좀 도와달라 해줬어요. 그런데 왜 그 청문회 기준에 지금 맞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저하게 너무 과도한 하자가 있을 때는 어렵지만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우리 안철수, 김한길 대표, 박영선 원내대표 좀 청와대로 불러서 얘기를 해라. 소통을 하는 것이 해결의 길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 그때 서운함을 지금 뭐 혹시 복수하고 뭐 이런 건 아니시죠? 그거야 뭐. 조금입니까? 조금. 제가 네. 노무현 대통령 당선시키고 대북송금 특검으로 몇 년 감옥 살았어도 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투쟁을 예, 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뭐 서운함에 대한 복수 이런 건 그런 없고. 정도로 네. 편협하고 네, 그러진 그 정도로 않겠죠. 아, 그럼요. 해가지고 존경받고요. 정치 못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 어떤 동병상련의 입장에서 김기춘 실장을 좀 보호해주고 좀 한나라당의 지금 어려운 입장을 대통령의 어려운 입장을 조금 더 도와주고 이런 어떤 좀 너그러운 넓은 마음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제가 잠깐 들어서 오죽했으면 다 경험을 하신 분이니까. 오죽했으면은 네, 새누리당 내부에서 7월 달에 있는 전당대 대표 주자들이 네, 김기춘 실장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네, 하겠어요. 그렇죠. 이건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문창극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충분히 아셨기 때문에 네, 귀국 후에 네, 검토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잘 아시다시피 잘, 해외에서 전자결제하는데 5분이 걸립니까? 10분이 걸립니까? 1분이면 사인하시는 거예요. 네. 1분도 안 그러면은 걸리네. 알아들어야죠. 지금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어제 저녁, 오늘 아침 출근하면서 그 하는 태도를 보면은 이건 김기춘 실장이 당장에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리더십도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더 물러가야 될 이유가 또 하나 증가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김기춘 실장이 해줘야 된다는 건 지명 철회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설득을 하든지 자진 사퇴를 유도해야 된다. 사퇴를 하도록 만들어야죠.